야간 근무를 앞둔 저녁, 집안에는 형광등 불빛만 낮게 깔려 있었다. 현성은 말없이 찬물을 올려 김노인과 최 씨 앞에 나란히 내려놓았다. 외투를 집어들고 현관으로 향하던 그는 약봉지가 놓인 탁자와 찻잔을 쥔 할아버지의 손을 한 번 더 바라보았다. 잠시 머뭇거리던 현성은 두 사람에게 조용히 고개를 숙인 뒤 집을 나섰다. 문이 닫히자 방 안에는 잠시 무거운 공기만이 내려앉았다. 나도 예전 같지가 않네요. 어르신,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괜히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최 씨는 찻잔을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김이 빠진 차에서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다. 그는 잠시 말을 고르듯 시선을 떨군 채 빈잔 가장자리를 손끝으로 문질렀다. 그 침묵 속에서 김노인은 이 방문이 안부 인사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다. 죽기 전에 꼭 정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 자네를 보러 온 거네. 문승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어르신? 최 씨는 외투 안쪽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여러 번 접었다 편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는 봉투를 탁자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다. 김노인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 봉투에 머물렀다. 땅일세, 자네가 평생 나를 위해서 농사를 지은 보답이 부족하더라도 받아주게. 김노인은 그 말을 듣고도 바로 고개를 들지 않았다. 봉투가 놓인 자리보다 그 말이 불러온 어떤 기척이 먼저 느껴졌기 때문이다. 성운의 사고가 최 씨 집안과 관련이 있었다는 소문이 마을에 한동안 떠돌고 있었다. 누가 단정한 적은 없었고 그렇다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흘려보낼 수도 없는 말들이었다. 김노인은 그 이야기들을 붙잡아 두지 않았다. 그렇다고 잊지도 않았다. 만약 이 땅을 받는다면 그 말들까지 함께 건네받는 것처럼 느껴졌다. 김노인은 봉투를 보지 않은 채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 마음만은 말씀이라도 고맙게 받아두겠습니다, 어르신. 적히 그렇다면 내 뜻은 다른 길로 가야겠군. 최 씨는 그의 단호한 태도 앞에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얼굴에는 당혹과 미안함이 동시에 스쳤고 숨은 눈에 띄게 가빠졌다. 그는 김노인이 왜 그토록 거부하는지 알지 못한 채 진심이 닿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눌려 있었다. 최 씨는 더 이상 설득하지 않았다. 시선을 잠시 떨군 뒤 이미 결정을 끝낸 사람처럼 고개를 들었다. 내 자네에게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안 되게 잘 처리함세. 잘 있게나. 어르신, 잘 살펴가세요. 김노인은 한 박자 늦게 허리를 더 숙였다. 최 씨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고 마당 끝으로 걸음을 옮겼고 김노인은 그 뒷모습이 대문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회사에 도착한 현성은 낮부터 이어진 병문안과 간호로 피로가 그대로 남은 얼굴로 내사실 문을 두드렸다. 사무실 안에서는 내사팀장이 상황 보고서를 펼쳐놓고 있었다. 현성이 들어서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간단히 고개를 끄덕였다. 박 실장 건은 오래전부터 내부 감찰이 진행돼 왔고 우리는 결정적인 증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팀장은 전날 제출된 CCTV 자료와 동선 분석을 짚어가며 차분히 설명했다. 말투에는 이 사건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상당 부분 준비돼 왔다는 기색이 묻어 있었다. 김 팀장님이 보고하신 그 시간대 동선이 우리가 오래 기다려온 지점이었습니다. 현성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는 했지만 마음 한편에 묵직한 긴장감이 내려앉았다. 내사팀장은 말을 이었다. 외부 보안업체와는 이미 긴밀한 공조 체계가 구축돼 있었고 문제가 확인되는 즉시 내부 절차에 따라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준비가 끝난 상태였다. 모든 정황과 동선은 이미 정리돼 있었고 남은 건 상대가 실제로 움직이는 순간을 포착하는 일이었다.
그 순간부터는 회사 차원의 대응이 시작될 예정이었다. 정보는 최소입니다. 김 팀장님은 평소처럼 근무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 팀장님, 현성에게 요구된 역할은 단순했다. 평소처럼 근무하고 평소처럼 순찰을 도는 것. 그 어떤 신호도, 그 어떤 판단도 필요 없었다. 그의 침착함 자체가 계획의 일부였다. 누구도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한 채 각자 맡은 자리에서만 움직이도록 설계된 준비였다. 회사에서 조금 떨어진 카페는 저녁 시간이 지나며 빠르게 한산해지고 있었다. 퇴근 무렵의 소라는 이미 빠져나갔고 창가 쪽 테이블에는 조명이 유난히 밝게 내려앉아 있었다. 창가에 앉은 박 실장은 식어가는 커피를 앞에 두고 한동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유리창에 겹쳐 비친 그의 얼굴은 조명과 어둠에 섞여 흐릿했고 굳게 담은 입가에는 좀처럼 풀리지 않는 긴장이 남아 있었다. 그는 커피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언제 움직이나 박 실장? 조만간입니다. 준비는 거의 끝났습니다. 최 대표님, 맞은편에 앉은 최동수는 그 말의 뉘앙스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컵을 천천히 돌리며 박 실장의 손끝과 눈빛을 번갈아 살폈다.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이미 결정은 끝났다는 신호라는 걸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성급하게 움직일 수는 없었다. 준비와 확인, 그리고 마지막 반출까지 흔적 없이 끝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다. 최소한 일주일. 박 실장은 그 시간을 이미 계산 안에 넣고 있었다. 그 사이 변수는 정리될 것이고 불필요한 흔적은 지워질 터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었다. 각자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게 될지도 이미 셈이 끝난 상태였다. 이 판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으로 굴러가고 있었다. 이번엔 확실해야 한다. 흔적 남기지 말고. 예, 경로는 다 정리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최 대표님. 박 실장은 코트를 여미며 자리에서 일어날 준비를 했다. 이쯤이면 할 말은 다 끝났다는 듯한 태도였다. 그때 최 대표가 단호하게 마지막 말을 이었다. 이번 판에서 못 가져가면 난 끝이야. 나만 끝나는 것도 아니고 너도 같이 간다, 박 실장. 박 실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거절도 동의도 아닌 이미 선을 넘은 사람의 태도였다. 그는 계산대 쪽으로 먼저 발걸음을 옮겼고 최동수는 한 박자 늦게 뒤따랐다. 두 사람은 계산대 앞에서도 서로를 보지 않았다. 함께 나왔지만 나가는 방향은 달랐다. 문이 닫히자 카페 안은 다시 평온해졌다. 그리고 그 평온함이 곧 깨질 것이라는 사실만이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곧 움직일 거다. 그리고 네가 움직이는 순간 모든 게 끝난다, 박 실장. 죽기 전에 꼭 정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 자네를 보러 온 거래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어르신? 땅 일세, 자네가 평생 나를 위해서 농사를 지은 보답이 부족하더라도 받아주게. 내 자네에게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안 되게 잘 처리하면서 잘 있게나. 어르신 잘 살펴가세요. 박 실장 건은 오래전부터 내부 감찰이 진행돼 왔고 우리는 결정적인 증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보는 최소입니다. 김 팀장님은 평소처럼 근무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 팀장님, 이번 판에서 못 가져가면 난 끝이야. 나만 끝나는 것도 아니고 너도 같이 간다, 박 실장.